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괜찮으시다면. 저는 또 이 말에 너무나 또 뭉클거렸던 겁니다. 이게 뭐 서점을 하나 마시지 않겠습니까? 책을 권하는 또 마시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주책공사 이성갑입니다. 당신의 서가는 어떠한 책으로 채워졌습니까? 한 주 동안 독자의 곁으로 간 책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켄트 하루프의 밤의 우리 영혼은 입니다. 중년의 여성분께서 서점에 찾아오셨습니다.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짧은 그 한 대화 속에서 저는 그분에게서 품위와 품격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인자했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되게 뭔가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서점이 좀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 분주함이 조금 한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 중년의 여성 독자분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괜찮으시다면. 저는 또 이 말에 너무나 또 뭉클거렸던 겁니다. 이분이 했던 저에게 괜찮으시다면 이 문장에 제가 탁 하고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대화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마트를 갑니다. 물건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원에게 저희가 얘기를 하죠. 죄송한데요, 땡땡땡 좀 어디 있을까요? 식당에 갔습니다. 물티슈가 더 필요합니다. 죄송한데요, 물티슈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부탁을 했을 때에, 양해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항상 죄송한데요, 죄송하지만 이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말을 합니다. 죄송은 한자거든요. 잘못, 죄, 송구할 송입니다. 잘못했으니 송구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부탁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잘못한 행동이 아니죠. 타인을 우리는 순식간에 피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잘못된 언어 습관이죠. 그런데 그 중년의 여성분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리고 사용해야 할 정말 멋진 언어를 저에게 구사를 하셨던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괜찮으시다면 이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럼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요. 그러니 그분께서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화의 품격과 품위는 기가 막혔어요. 말 그대로 황홀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 순간이었어요. 이분은 배우자와 사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아픔이 깊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그러한 감정들이 많이 옅어졌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자녀들에게, 이게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어른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문도서, 죽음에 관련된 인문도서를 계속 보아왔고 오늘은 왠지 모르게 이에 관련된 소설 한 권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게 켄트 하루프의 밤의 우리 영혼은 이었거든요. 이 책의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노인이 있습니다. 남녀입니다. 이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배우자와 사별을 하여서 이웃입니다. 한 집 건너서 여기 사시고 한 집 건너서 여기 사십니다. 한 분이 이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 밤을 같이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밤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살아오면서 씻을 수 없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또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들고 아팠던 이야기를 또 나누기도 하고요. 참 행복했던 순간들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루하루 깊은 잠에 이렇게 빠져드시는 거죠. 이 책은 켄트 하루프의 유고작입니다. 켄트 하루프가 이제 투병을 하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겠죠. 죽음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참된 어른을 마주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켄트 하루프의 밤의 우리 영혼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삶이 힘이 있습니다. 켄트 하루프의 밤에 우리 영혼은 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작가 오하림의 나를 움직인 문장들입니다. 네 분의 청년들이 서점에 왔습니다. 짐이 많으셨어요. 세 분은 짐을 내려놓으셨고요. 한 분은 짐을 그대로 메고 지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세 분의 친구들보다도 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래서 곁에 다가가서 짐을 좀 이렇게 여기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계속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이분과 뭔가 좀 대화를 해 보아야겠다. 그래서 좀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분 곁을 좀 서성거리면서 서가도 정리를 하고 책도 정리를 하면서 찾으면서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분이 딱 움직이실 때 제가 그 앞쪽으로 딱 가서 딱 마주치게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눈과 눈이 탁 마주쳤죠. 감사하게도 이분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저에게 책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이 각각 흩어졌던 세 분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내향인 중에서도 내향인, 극내향인이시더라고요. 친구가 평소에 낯선 공간을 가는 것도 좀 많이 두려워하고 낯선 사람과 대화는 더더욱 보지 못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낯선 공간에 와서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니 놀라고 신기해서 우르르 몰려왔던 거죠. 제가 그분들께 저희가 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게 좀 자리를, 양해를 좀 구했어요. 친구들은 또 각자 흩어져서 또 책을 보셨죠. 그러니까 이분과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서점을 제가 오자고 했습니다. 제가 좀 놀랬죠. 오자고 했던 사람은 뭔가 계속 나서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같이 따라왔던 세 명의 친구들은 즐겁게 책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이분이 평생 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 무려 10년을 넘게 다니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에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그만두셨다고. 그게 1년 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제가 그분께 이제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마케터였습니다. 제가 그 마케터였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하고 좀 스쳐 지나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케터는 굉장히 활동적이어야 되거든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15년 넘게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그래서 그분께 이제 위로를 많이 건네드렸고 책을 한 권 건네드렸는데 그 책이 바로 작가 오하림의 나를 움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권했냐면 이분이 낯선 환경에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마케터로서 그 직업군을 15년 넘게 가지셨으니 이와 비슷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의 책을 추천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평소에 책을 거의 읽지 않으시니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이 책을 좀 읽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했던 게 바로 작가 오하림의 나를 움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 오하림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와 마케터, 뭔가 조금 동등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작가 오하림은 20살 때부터 문장을 수집했습니다. 광고 속에서의 한 카피의 한 줄,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예능에서 게스트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수천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장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방향이 되어 주었던 그 문장들을 또 추려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나를 움직인 문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청년에게 탁 보여주었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책 제목이 참 좋아요. 지금 앞이 막막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고 시작을 못하고 있었던 청년이었거든요. 아, 이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서 그 순간만으로 이 청년은 되게 좋았던 겁니다. 이 책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힘이 필요하십니까? 움직임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작가 오하림의 나를 움직인 문장들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인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고인물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작가 오하림의 나를 움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책이네요. 세 번째 책은요, 작가 이호선의 가족이라는 착각입니다. 이 책은 주중에
추천해 드린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꺼내왔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3년 전입니다. 한 청년이 서점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좀 중요한 원고를 좀 급하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요? 한숨 소리가요. 처음에는 되게 약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한숨 소리의 주기가 짧아지고 깊이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한 원고였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잠깐 덮어두고 제가 그 청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숨이 깊습니다. 무슨 일이실까요? 웃으면서 좀 농담을 건네면서 다가갔어요. 이 청년이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엄마랑 사이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엄마랑 엄청 싸우고 그냥 무작정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서점에 왔어요. 그런데 계속 그 엄마와의 아침에 싸웠던 이게 계속 생각나서 좀 많이 힘듭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밥도 많이 먹고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가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랑 사이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원수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엄마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했죠.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좀 쭉 듣고 추천해 주었던 책이 바로 가족이라는 착각이거든요. 왜 이 책을 제가 추천해 드렸냐면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배우자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가 왜 그래? 아빠가 왜 그래? 딸이 왜 그래? 아들이 왜 그래?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리죠. 그러면 그 관계가 점점 악해집니다.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가족이기에 앞서 타인입니다. 개인입니다. 이것에 존중이 없으면 그 가족의 구성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 책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 책을 건네면서 부탁을 딱 한 게 있습니다. 이 책은 본인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니께, 엄마께 이 책을 꼭 전해드려서 읽게 만드셔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읽게 만드셔라 하고 제가 이 책을 권하고 이 청년이 이 책을 구입하고 가시면서 이제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제가 다 읽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엄마께 이 책을 권했고 엄마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엄마와의 멀어졌던 그 거리를,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고 대화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너무 잘 됐네요.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주중에 모녀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모녀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정말 사이좋게 보이시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이 힘이 드십니까? 그 안에서 상처가 많으십니까?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작가 이호선의 가족이라는 착각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얽매였던 감정, 상처들이 이 책을 통하여서 위로라는 단어와 함께 받으시길 원합니다. 작가 이호선의 가족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끝!